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미 상원에서 한미동맹과 최근 준공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추모의 벽 건립 자금 지원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이 결의안은 태미 더거스 상원의원,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상원군사위원회 회원들의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열린 추모의 벽 준공식에 미국인과 한국인이 워싱턴에 모여 한국전 기념공원에 새로 공개된 추모의 벽 헌정을 축하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3만 6천 명이 넘는 미국인과 7,100명의 카투사 군인들이 한국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수 있게 새겨졌다며 한국 정부가 $2,200만 추가 비용의 대부분을 지불한 덕분에 유공자 가족과 참전 용사들이 그리운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더거스 상원의원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상원이 한미동맹을 축하하고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이번 결의안을 당파와 관계없이 통과시킨 데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 말미에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의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자금 지원에 미 상원은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혀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와 희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 소식에 조태용 주미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모의 벽 준공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상원은 결의안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원을 높이 평가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 대사는 추모의 벽이 건립되기까지 미 의회의 역할과 기여가 컸다며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법안은 2015년 3월 하원에 발의돼 이듬해 2월 통과됐고 2016년 9월 상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윈TV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제작 지원을 받아 현재 추모의 벽, 전쟁의 기억이라는 제목의 2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팬데믹으로 일반인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에 집중되는 대응책으로 사람들이 감염을 우려해 정기 건강검진이나 통상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장질환 관련 사망 비율이 2019년 전체의 15%에서 2020년 21%로 오르고 약물 과다 복용과 알코올 중독에 따른 사망도 작년 10만 7천 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팬데믹 동안 고립,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또한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층의 정신질환 증가율은 10% 내외로 다른 연령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해 고교생 7,000명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증폭되면서 일반 백신을 기피하는 정서도 늘고 특히 아동에 대한 예방 백신 접종도 전반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의 3분의 2가 팬데믹 이후 2년 반 동안 한 번도 치과 오피스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기로 미루다가 최근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며 정기적인 검진을 하거나 치료를 받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되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 공급이 수주째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미 보건당국이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량을 현 수준의 5분의 1가량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9일 뉴욕타임스는 해당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을 이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을 필요로 하는 이번 접종량 변경 방침은 현재 피하 지방 아래에 1명의 접종분을 모두 투여하지 않고 피부 바로 아래에 5분의 1의 양만 주사하도록 합니다. 내피 주사로 불리는 이 방식은 보건사회복지성과 식품의약안전청 FDA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복지성은 이르면 9일 오후께 FDA 최종 허가를 위한 사전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접종량 변경이 시행될 경우 감염병 창궐에도 지지부진했던 백신의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덴마크 제약회사에서 미국으로 백신의 조달이 너무나 느렸고 접종 가능한 양으로 소분하도록 주문을 넣는 것도 제때 하지 않아 현재 백신 공급 부족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판받아왔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5월 중순 미국 내 첫 감염 사례가 나온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8,900건 이상의 확진 케이스가 생기며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감염된 상처 등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됩니다. 현재 미 정부는 약 110만여 명의 백신 접종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예측하는 원숭이 두창 고위험군 160에서 170만 명의 미국인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현 보유량의 3배는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 접종 방법에 따라 바이러스에 노출됐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높은 경우 2번의 0.5ml 접종분을 28일 간격으로 맞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원숭이 두창이 확산되고 있는 일리노이주에서는 각 대학들이 개강 시즌을 맞아 원숭이 두창 감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는 지역 보건 전문가들과 매주 회의를 열고 대학이 위치한 샴페인 카운티의 감염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으며 주변 술집, 동아리 등과 협조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의 의료직 직원들 또한 지역 전문가와 함께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대응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은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금까지 사용해온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물가잡기 법안의 일환인 기후변화와 세금 관련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16시간가량 계속된 법안 관련 논의는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가 타이브레이킹 표를 던지며 마무리됐습니다. 51대 50으로 겨우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공화당 측은 향후 무절제한 정부 지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3천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전 세계적인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세금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업은 최소 15%의 세금을 내야 하며 이로 인해 세수가 3천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메디케어 아래 처방약품의 가격 협상이 가능해지면서 일부 약품의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초기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인슐린 가격 제한건은 공화당 측의 반대로 통과된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법안 통과에 많은 타협이 따랐을 것이라며 하원에도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소셜커머스 기업 그룹폰이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감행합니다. 대변인 닉 할리웰은 8일 그룹폰이 글로벌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의 15%에 이르는 500명을 정리해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293명은 시카고 본사에 적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 문을 연 그룹폰은 소셜커머스 시장을 이끌며 한때 25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지난 2분기에만 수익 42%의 급감을 보여 9천만 달러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을 크게 밑둔 2분기의 영향으로 기업 내에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지출 감소가 요구되며 이 같은 정리해고 방침이 내려온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그룹폰 CEO 케다 데시판데는 8일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지출 구조 개선안을 알리고 이로 인한 정리해고가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실적과 현재 지출 구조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그룹폰이 현재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분기 말 그룹폰은 3,416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약 1,100명은 시카고 본사 소속이었습니다. 기업의 전성기로 알려진 2012년에는 만여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폰은 이번 정리해고에 추가로 호주 상품 관련 비즈니스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데시파한데는 이에 대해 계속 진행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때 시카고의 스타트업 성공 신화로 불리던 그룹폰은 지난 10년간 수익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룹폰의 시장 가치는 약 4억 1,500만 달러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 잭팟의 상금 13억 3,700만 달러의 주인공이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별로 잭팟 상금을 수령해야 하는 기간은 다릅니다.
만약 수령에 가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복권 상금 액수는 메가밀리언 게임에 참여한 모든 주들에게 돌려주게 되며 각 주정부 재량으로 돌려받은 상금은 여러 가지 목적에 쓰여지게 됩니다. 일리노이주는 당첨자가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익명으로 처리가 가능한 곳이 일리노이주입니다. 데스플레인 소재 스피드웨이 주유소에서 팔린 이 당첨 티켓 넘버는 13, 36, 45, 57, 67에다 메가볼 14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일시불을 원하면 7억 8,050만 달러를 현금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복권을 판매한 주유소도 5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지난 2018년 10월 2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팔린 15억 3,700만 달러의 상금 이후 잭팟 사상 두 번째로 큰 액수로 밝혀졌습니다. 15억 달러를 상회한 4년 전의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금은 아직도 전 세계의 복권 상금 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44,123명, 신규 사망자 수는 134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4,018명, 신규 사망자 수는 51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